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실험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도 결론은 하나였죠. 현실적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마하 9를 넘는 속도, 예측할 수 없는 궤도, 심지어 탐지조차 힘든 은폐 기술. 이것은 그 어떤 방어체계도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에서 그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지어 전자전 교란 속에서도 요격 미사일은 단 0.1초의 오차 없이 목표를 맞췄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날 이후 세계의 군사 균형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0월 그 아침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군사 기밀들이 보관되는 그곳 말이에요. 제 이름은 데렉 윈슬로우고 27년 동안 미사일과 무기를 연구해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무기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게 제 일이에요. 러시아의 가장 빠른 미사일, 중국의 최신 로켓, 그리고 미국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 일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화요일 아침도 다른 날들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로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는데 제 책상 위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빨간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가장 긴급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만 사용하는 그런 봉투 말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빨간 봉투는 보통 나쁜 소식을 의미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줄을 읽고 나서 순간 숨이 멈췄어요. 긴급 보고서 한국의 LSHIELD 방어 시스템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수년 동안 한국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호적인 나라이고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저는 항상 한국을 구매자로 생각했었어요. 제조업체가 아니라 말이에요. 한국은 우리한테서 전투기를 샀어요. 우리한테서 미사일 시스템도 샀고요. 자동차와 휴대폰 만드는 건 잘했지만 첨단 군사 기술은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제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거였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2발을 동시에 격추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평범한 미사일들이 아니었어요. 음속의 9배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빠르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2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더욱 믿을 수 없는 건 적의 컴퓨터들이 레이더를 방해하고 시스템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해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밝은 조명을 눈에 비추면서 고무줄로 파리 2마리를 동시에 맞추려는 것과 같았어요. 세부 사항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을 이런 무기들을 연구하는 데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를 막는 것도 힘든데요. 그런데 한국이 2발을 한 번에 막았다고요? 이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한국은 방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다른 나라들의 보호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로 생각해왔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과 러시아조차 아직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컴퓨터로 달려가서 1급 비밀 비밀번호들을 입력했어요. 이 코드들로 인공위성, 정찰기, 그리고 전 세계의 감청소에서 나온 기밀 정보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시험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했어요. 제가 찾은 것들을 보고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우주에서 찍은 선명한 위성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확한 비행 경로를 보여주는 레이더 데이터도 있었고요. 심지어 실제 시험을 녹화한 영상까지 있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2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걸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서로 다른 방향과 다른 높이에서 오면서 맞지 않으려고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요격 미사일들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한국 미사일들은 적 미사일들이 계속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도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번쩍하는 빛과 함께 두 적 미사일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파괴됐어요. 그 영상을 3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레이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위성 사진들을 다시 봤고요. 거의 30년 동안 미사일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리학적으로 맞았어요. 타이밍도 완벽했고요. 기술도 완전히 진짜였어요. 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것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시켰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떤 공격으로부터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70년 전에 이 나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도시들은 폐허가 됐고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방어 시스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워야겠어요. 이 빨간 봉투가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일어난 군사력의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거의 몰랐어요. 몇 주 후, 데렉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무기 전시회에 갈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새 기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파견된 미국 팀의 일원이었어요. 데렉은 흥미진진했지만 동시에 긴장됐어요. LSHIELD 시스템이 보고서에서 봤던 것만큼 실제로도 인상적일까요? 데렉이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LSHIELD 시스템은 그냥 하나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인간보다도 빠르게 생각하고 배우고 반응할 수 있는 완전한 전자 두뇌 같았어요. 레이더 접시들은 수십 개의 목표물을 한 번에 추적할 수 있었고 컴퓨터들은 미사일들이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었고 요격 미사일들은 비행 중에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어요. 빠른 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한국 과학자인 박정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박 박사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국의 우주기관인 NASA에서 일했었어요. 진짜 방어는 적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할지 예측한 다음 그걸 하기 전에 막아야 하는 거죠. 데렉은 박 박사가 얼마나 겸손하고 차분한지에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무기 시스템 중 하나를 막 만들어낸 사람인데 마치 그냥 평범한 일상 업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데렉은 자신이 한국에 대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복사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뛰어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렉이 물어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기술을 개발한 거죠?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빨리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 20년 동안 이걸 연구해왔어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데렉은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이 아직도 방어를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한국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이 프로젝트를 연구해왔던 거였어요. 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더욱 좋은 것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데렉이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더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을 만났어요. 각자가 믿을 수 없이 똑똑하고 자신들의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인내심을 갖고 기술을 설명해주고 모든 질문에 친절하고 정중하게 답해줬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한국에 대한 데렉의 의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분들은 그냥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뛰어함을 사용해서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LSHIELD 시스템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저만큼 감명받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게 됐어요. 일본 신문들은 한국에 대해 심술궂은 기사들을 쓰고 있었어요. 그냥 과시하는 거다라는 한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아마 실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러시아 군사 관계자들은 더 심했어요. TV 인터뷰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은 그냥 꿈꾸고 있는 거다. 중국 뉴스가 가장 의심스러워했어요. 한국의 시험 영상이 영화의 특수효과처럼 가짜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한 중국 장군이 텔레비전에서 물었어요. 요즘은 누구나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 모든 비판들을 읽으면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저는 LSHIELD 시스템을 제 눈으로 직접 봤었어요. 그걸 만든 뛰어난 과학자들과 이야기했었고요. 그게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왜 의심스러워하는지 이해했어요. 한국의 성취는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서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비판이 한국의 감정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화나게도 했어요. 한국 지도자들은 군사 역사상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모든 주요 국가의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 세계 앞에서 자신들의 방어 시스템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세상이 증거를 원한다면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드리겠다. 2주 후에 상사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대렉, 다시 짐 싸. 공개 시험을 위해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해. 이번에는 미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갈 거야. 2024년 10월 15일. 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아회용 시험장이라는 사막 지역에 서 있었어요. 그곳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평평한 지형 곳곳에 거대한 레이더 접시들, 컴퓨터 센터들, 그리고 발사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14개 나라에서 온 60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시험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온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 보러 여기 와 있었어요. 한국 주최 측은 편안한 의자들과 시험 데이터를 보여주는 큰 화면들이 있는 관람 구역을 설치해놨어요. 헤드폰을 주어서 관제센터와 미사일 조작자들 간의 통신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투명할 거였어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시험을 담당하는 한국군 장교인 김 장군이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LSHIELD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는 걸 보실 거예요. 비밀도, 속임수도, 두 번째 기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번 시험의 목표물들은 한국이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모의 적 미사일들은 음속의 8배 속도로 날아갈 거였어요.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 3분도 안 되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빨랐어요. 상업용 비행기보다 높이,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일반 레이더가 때때로 작동을 멈추는 고도에서 날아갈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전자전이었어요. 목표 미사일들은 방해 신호를 보내서 한국의 레이더를 혼란시키려고 할 거였어요. 마치 손전등으로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하려는 것과 같았어요. 동시에 한국의 요격 미사일들은 3차원에서 이런 목표물들을 추적하고 파괴해야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국제 참관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성공한다면 정말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거였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이전의 성공이 그냥 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고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믿을 수 없었어요. 러시아 참관인들이 서로 속삭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마 한국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중국 대표들은 긴장해 보였어요. 가장 비판적이었던 일본 전문가들조차 자신들이 뭘 보게 될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 헤드폰을 통해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 미사일 발사까지 T-30초. 숨을 참고 큰 화면들을 봤어요. 우리 위 어딘가 높은 곳에서 두 발의 목표 미사일이 곧 발사될 예정이었고 총알보다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갈 거였어요. 한국의 컴퓨터들은 몇 초마다 수천 가지 가능성을 계산해서 요격기들이 미사일들에 도달했을 때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예측해야 했어요. 목표 미사일 발사, 목소리가 발표했어요. AI 예측 시스템이 82%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요격 순서를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목표 미사일들의 경로를 밝은 빨간 선으로 볼 수 있었어요. 실제 적 미사일들이 하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요격기들은 파란 점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들을 맞으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4.2초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군사 방어의 전체 미래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두 번의 환한 섬광이 사막 하늘을 밝혔어요. 두 목표 미사일 모두 계획한 대로 정확히 동시에 파괴됐어요. 잠시 동안 60명의 국제 참관인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 대표들조차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어요. 다른 전문가들을 둘러봤어요. 일본 대표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참관인들은 충격을 받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독일과 영국 전문가들은
조수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한국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도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성취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전 세계 앞에서 속임수나 비밀 없이 그들의 기술이 완전히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버스로 돌아가면서 여러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언어로 하는 말의 내용은 같았어요. 한국과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의심했던 작은 나라가 모든 사람이 파트너로 원하는 나라가 됐어요. 60명의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이 놀라운 성공을 거둔 후에 모든 사람이 마침내 그들의 기술이 진짜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도 일부 나라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본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러시아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어요. 시험 조건이 너무 쉬웠다. 한국은 실제 공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 중국 군사 관계자들은 한국이 어떻게든 속임수를 썼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비록 어떻게 그랬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요. 이런 비난들이 저를 화나게 했어요.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세상에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대신 한국 지도자들은 제 숨을 먹게 만드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 공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첫 번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요. 세상이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한다면 한국 국방부 장관이 텔레비전 발표에서 말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겠다.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 후 불과 2주 후인 2024년 10월 30일로 예정됐어요. 이번에는 조건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목표 미사일들은 음속의 9배 속도로 날아갈 거였어요. 현재 세계 어떤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보다도 두 발의 미사일이 완전히 다른 방향과 다른 높이에서 동시에 발사될 거였어요. 그리고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의 전자방해 신호들이 시험 내내 한국의 레이더를 멀게 하려고 할 거였어요.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 들었을 때 즉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한국에 다시 가야 해요. 말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일이 될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시험을 지켜보기 위해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을 보냈어요. NATO는 12명으로 구성된 팀을 보냈어요. 중국은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들을 보냈고요. 러시아는 가장 첨단 무기를 연구했던 전문가들을 보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 기술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조차 참관인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불과 2주 만에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보고 싶어 흥미진진했어요. 아회용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국제 참관인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이 시험이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초강대국이라는 걸 증명하거나 첫 번째 성공이 그냥 운 좋은 우연이었다는 걸 보여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험은 한국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하려는 모든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는 사람처럼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여러 목표물을 한 번에 추적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농구 선수들 팀처럼 레이더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각자가 코트의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쿼터백이 뛰고 있는 리시버에게 완벽한 패스를 던지는 것처럼 요격 미사일들이 어떻게 비행 중에 코스를 바꿔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지 시연해줬어요. 오늘 우리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전시회에서 만났던 과학자인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가능한 가장 극한의 전자전 조건 하에서 두 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걸 목격하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주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군사 전문가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희망적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몇몇은 한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목표 미사일 발사까지 T-10초, 헤드폰을 통해 발표가 들렸어요. 숨을 참고 비행 경로를 보여주는 거대한 화면들을 봤어요. 2개의 빨간 점이 나타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었는데 하나는 높게 하나는 낮게 둘 다 예측할 수 없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AI 예측 시스템이 92%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한국관제센터가 발표했어요. 요격기들을 지금 발사합니다. 화면에 2개의 파란 점이 나타났는데
들어오는 미사일들을 맞으러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컴퓨터들은 매 초마다 수천 가지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요격기들이 도달했을 때 그 믿을 수 없이 빠른 목표물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영원히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4.8초 동안 화면에서 파란 점들과 빨간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두 번의 환한 섬광이 사막 하늘을 밝혔어요. 두 목표 미사일 모두 계획한 대로 정확히 동시에 파괴됐어요. 이번에는 국제 참관인들의 박수가 즉시 터져나왔고 우렁찼어요. 러시아와 중국 대표들조차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비록 충격을 받고 걱정스러워 보였지만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한국이 달성한 92% 정확도였어요. 그건 세계의 다른 어떤 방어 시스템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보다도 높았어요. 이 하나의 시험이 나라들 간의 힘의 균형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걸 알았어요. 시험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펜타곤에서 오는 전화로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협력을 요청하며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가장 심한 비판자였던 일본이 갑자기 12개의 다른 군사 기술 프로젝트에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어요.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은 그냥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앉아서 아래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면서 혼잣말로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초강대국이고 그걸 스스로 일궈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한 명이 됐어요. 제가 한때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나라를 그 크기나 과거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의 결심과 정신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